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7월 24일의 경기 첫 번째로 NC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루친스키 선수와 쿠에바스 선수로 발표가 나죠. 먼저 루친스키 선수의 데이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13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9승 1패, 방어율은 2.05 기록 중에 있고요. 83과 3분의 1이닝 동안 66개의 피안타, 73개의 탈삼진, 총 19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죠. 이때 보시면 시즌 세 번째 등판, 이때 등판부터 계속해서 지금 11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6월 들어서 재고의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볼넷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7월 4일 이때 기아와의 경기에서 6개의 이닝 동안 단 1개의 실점, 그리고 볼넷이 2개, 그리고 7월 10일 LG와의 경기에서는 이때 이 6개의 이닝 동안 볼넷을 3개, 실점 1개를 기록했었죠. 이전에도 무사사구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도 출루를 허무하게 허용하는 것만 조심한다면 더 좋은 피칭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피안타율은 좌타자에게 2할 2푼 1리, 그리고 우타자에게는 2할 1리, 약점 없이 균일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루친스키 선수의 이 스플리터를 제외한 모든 구종이 2할 초반에서 1할 중후반대 사이에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피안타율에 걸맞게 대부분의 구종이 원하는 대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이번 시즌을 상대로 KT를 상대로 지금 통산 세 번째 등판하게 되는 만큼 KT 타자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5월 12일 경기, 이때는 말할 것도 없으며 특히 승리를 거뒀던 6월 23일의 KT 경기에도 피홈런 2개 포함 7개 피안타로 어느 정도 공략은 됐었던 모습이죠. 따라서 의외에 고전하는 경기를 할 수도 있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이어서 KT의 쿠에바스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쿠에바스 선수 올 시즌 10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2패, 그리고 방어율은 4.28로 61개 이닝 동안 57개의 피안타, 48개의 탈삼진, 총 29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상 복귀 이후에 5경기 등판하면서 총 4승을 챙기고 있는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가끔 흔들리면서 볼넷을 많이 내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무사사고 경기도 2번 정도 있을 정도로 피자양 타율도 거기에 더해서 낮은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쿠에바스 선수는 결국 이 슬라이더와 커브가 핵심적일 것으로 보여지죠. 투구 구사율이 비교적 5개 모두 굉장히 골고루 던지는 그러한 축에 속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라이더와 커브의 비율이 36%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 슬라이더와 커브에 대해서 약한 모습 보이는 NC의 타자들이 어려운 승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쿠에바스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셨듯이 NC 타자들이 이 두 구종에 대한 약한 모습, 게다가 앞에까지의 좋은 모습까지 더해진다면 분명 어느 정도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루친스키 선수는 그에 반해서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 중에서 가장 고전했던 팀이 KT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경기마다 이 피홈런을 2개씩을 기록을 했으며 5개의 실점, 그리고 3개의 실점을 각각 하였었죠. 상대성을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아마도 의외로 역시 고전하는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로하스 선수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것도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NC의
NC의 선수 중에서 이 중에 알테어 선수도 어느새 홈런 18개로 2위 60타점으로 63타점의 로하스의 뒤를 이어서 2위에 기록될 만큼 용병 타자로서 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를 못하지만 알테어 선수의 슬라이더 커브 타율이 조금 부진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쿠에바스 선수도 분명히 두 구종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호투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죠. 양 팀의 불펜은 지금 리그 중위권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불펜 자체만 놓고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기가 힘들며 의외로 후반에 점수가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기준점이 8.5 정도가 나온다면 의외의 다득점이 좋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며 그렇지 않다면 KT의 플러스 핸디캡을 선택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은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같은 날 기아와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브룩스 선수와 최채영 선수로 발표가 나죠. 먼저 브룩스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올 시즌 13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5승 3패, 방어율은 2.49 기록 중에 있으며 83개 이닝 동안 78개의 피안타, 68개의 탈삼진, 총 23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네요. 올 시즌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피칭 보여주고 있는 브룩스 선수죠. 최근 이 5경기에서도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준 브룩스 선수입니다. 하지만 좋은 피칭에도 불구하고 득점 지원이 부족하여서 최근 5경기 동안 승리를 단 2개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타격의 지원 자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여겨지네요. 피안타율을 보시면 우타자에게는 2할 3리 매우 좋고요. 좌타자에게는 2할 9푼 9리로 3할이 넘었던 피안타율을 많이 낮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 구종별 피안타율에서 피안타율이 높게 나오는 이 커브와 체인지업이 좌타자들에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맞아나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네요. 하지만 직구와 슬라이더는 각각 피안타율이 1할 9푼 1리 그리고 2할 2푼 1리로 매우 좋으면서 분명 9위로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량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죠. 이번 시즌은 삼성을 처음 상대하는 브룩스 선수인 만큼 공의 위력에 삼성의 타자들이 헤매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호투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브룩스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대 삼성 최채영 선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6승 2패 그리고 3.88의 방어율 보여주고 있으며 60과 3분의 1이닝 동안 56개의 피안타 그리고 46개의 탈삼진 총 26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6일에 이때 SK전에서 부상을 당하고 23일날 복귀를 해서 3경기 연속으로 좋은 피칭을 보여주었던 최채영 선수입니다. 무려 17개의 이닝 동안 단 1개의 실점뿐이었다는 아주 쾌투를 펼쳤었죠. 하지만 직전 KT를 상대로는 또다시 무너지면서 불안감을 사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롯데에게 반등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 불안감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2할 초중반 초반으로 각각 아주 낮게 잘 형성되고 있고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이 슬라이더와 몸쪽을 찌르는 빠른 공은 구속 자체는 엄청 막 높게 측정되지 않지만 로케이션이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우타자에게는 이 체인지업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서 1할 7푼 3리라는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죠. 변화구의 피안타율이 굉장히 낮은 최채영 선수인 만큼 제구에 문제만 안 생기면
기아의 타자들이 좌투수의 체인지업에 약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내일도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에 아주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좌투수들이 워낙 체인지업을 잘 구사하지 않다 보니까 타자들은 좌투수의 체인지업에 생소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기아 타자들의 좌투수 상대 스플리터 그리고 체인지업 상대 기록이 좋지 못한 것을 본다면 내일 최채영 선수가 게다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기아를 만나는 만큼 그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브룩스도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일 듯 보입니다. 게다가 워낙 구위가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타자들이 쉽게 공략을 못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투수전이 예상이 되고 아마도 우천 취소로 인해서 불펜의 과부하도 풀린 양팀이다 보니까 저득점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날 롯데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박세웅 선수와 최원태 선수죠. 먼저 롯데의 박세웅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12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3승 5패, 방어율은 5.19, 60과 3분의 2이닝 동안 69개의 피안타, 그리고 볼넷이 24개, 탈삼진은 47개, 자책점은 총 35개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박세웅 선수지만 이 직전 삼성과의 등판에서 4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 볼넷 4개와 그리고 안타 5개를 허용하며 강판당했던 박세웅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홈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 보여주고는 있지만 고착 원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고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피안타율은 우타자에게는 평범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좌타자에게는 2할 9푼 4리를 기록하며 아무래도 좌타자에게 조금 더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게다가 직구의 피안타율이 높아져 있는 박세웅 선수인데 최근 주무기인 스플리터성 포크볼의 구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부상 여파로 인해서 구사율이 현저히 낮았던 초반과는 다르게 최근 구사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일 정복은 선수가 포수로 나와서 이 포크볼에 대한 블로킹이 잘 되어야지 어이없는 실점을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웅 선수의 최근 투구를 잘 살펴보면 탈삼진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이닝 카운터를 유리하게 가져가면서도 자신감 있는 피칭을 펼치지 못하고 들쑥날쑥한 제구로 많은 공을 던지게 되며 이닝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자멸하는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즉 피홈런과 제구의 난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박세웅 선수에게 불안감은 분명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최원태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시즌 12경기 등판해서 4승 3패, 방어율은 4.73 기록 중에 있으며 66과 3분의 2이닝 동안 71개의 피안타 그리고 총 35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네요. 최원태 선수는 6월 11일 이때 삼성전에서 흔들리나 했지만 이후 연이은 롯데와 LG와의 경기에서 각각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죠. 이 지표들 사이에서 피안타가 조금 많아 보이는 최원태 선수였는데 이러한 불안감도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모두 떨쳐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아의 경기는 약간 또 직전의 기아와는 살짝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던 경기였는데요. 이때는 다시 안 좋은 모습에서 반등을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다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다시 또 이때는 단 4개 이닝 동안 다시 9개의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다시 이 선수에 대한 피안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7월에 가진 직전 2경기에도 이 볼넷과 더불어서 피홈런까지 나오게 되며 아무래도 어느 정도 무너져 내린 최원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피안타율을 살펴보시면 이 좌타자에게 3할 9리 형성 중이고
아무래도 3할 중후반으로 높았던 최원태 선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3할까지 근접하면서 낮춘 모습이죠. 여기에는 투심 패스트볼을 활용한 좌타자 바깥쪽 승부에 어느 정도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좌타자들에게 특히 노림을 당했는데 최근 그 부분에서 구위 자체로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의외의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은 좋은 구사 능력을 보여주는 최원태 선수입니다. 이 키움이 분위기를 반전하기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죠. 우천으로 인해서 홈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지금 불펜의 과부하도 풀린 채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롯데는 원정에서의 불안 요소가 발목을 잡는 듯 보이죠. 하지만 최근 한동희와 안치홍이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타선의 짜임새를 조금 더 잘 가져갈 수 있게 된 롯데입니다. 투심을 주로 사용하는 최원태를 상대로 이미 5월과 6월에 한 번씩 선방을 하였던 롯데였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분명 키움도 러셀 합류 전에 분위기를 올리기 좋은 상대를 만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로 타격이 이루어지면서 선발 투수들이 일정 부분 무너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임에 따라서 롯데의 타격 포텐셜을 무시하지 말고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